선생님, 제가 최근에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가 엄청 시려울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네,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가 시린 이유가 혹시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린 거 증상이 생기면은 처음 생각하는 게 충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세뇌를 많이 당해서 시리면 충치, 시리면 충치, 뭔가 문제 있으면 충치라고 자꾸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충치부터 생각하는데, 사실은 충치 때문에 시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충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데, 치아를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에나멜층이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요. 치수라고 하는 신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는 막 혈관도 있고 막 신경 조직도 있고, 여기 뼈에서부터 막 이런 영양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냥 끝에 열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그런데 이제 이 껍데기는 되게 단단해요. 뭐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먹어도 버텨주는 건데, 여기는 그 안에 있는 여기 중간층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는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뼈에서 영양 공급 받으면 여기도 뭔가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어떤 운반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내부의 어떤 물질들 이동으로 우리가 시린 걸 느끼고 아픈 걸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막혀 있잖아요. 충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아플까요? 시릴까요? 뭔가 통로랑 붙진 않아서 아직은 모를 것 같아요. 뭐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 더 파고들면은, 여기서 경계면에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써요. 여기가 막 삐집고 들어갔는데 좀 약한 조직이 나왔어. 이거 통로도 있고 하니까 되게 조금 상대적으로 물렁물렁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커지기 좋다 하고 그냥 감염을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커지거든요. 2층하고 완전히 약간 격리된 것처럼 커지다가 갑자기 요만큼 깨져요. 깨져요? 파삭하고 깨져요. 그럼 구멍이 뻥 뚫리죠. 이 영양을 막아버리니까. 위에 여기가 상해버렸으니까 여기 딱 꽂혀 있었는데 이게 별대로 그냥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은 찬 거 먹으면 시리고 뜨거운 거 먹어도 아픈 것 같고, 이 정도 돼야 이제 시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충치가 시리다라고 하면은 진짜 검진 너무 안 받으신 거죠. 이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 검진하시면 충분히 사전에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혹시 있다면? 제일 많은 원인이 치경부 마모증 또는 치경부 파절이라고 하는데, 치경부라고 하는 거는 치아 목 부분을 치경부라고 하거든요. 그 약간 고춧가루 잘 끼고 그런 곳이죠. 여기가 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뿌리 생각하면은 목 부분이어서 여기를 치경부라고 하거든요. 치경부가 패이는 게 시린 것의 제일 큰 이유예요. 여기가 잇몸이면은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요. 거기가 깨지나요? 치아 사이가 아니라 이 반달 모양 있잖아요. 이 반달 모양, 손톱 모양처럼 여기서 표현하면 사실 뭐 이런 모양으로 깨지겠죠. 이걸 옆에다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깨져버리면 이 상아질이 노출돼 버리겠죠. 이런 게 이제 치경부 마모증 또는 치경부 파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힘을 많이 받거나 이를 갈거나 이를 꽉 물거나 이런 분들이 치경부 마모증이 좀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가역적 치수염이라고 하는데, 치수라는 건 우리 신경 치료할 때 하는 신경을 치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신경이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인데, 비가역적 치수염이 있고 가역적 치수염이 있어요.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진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염증. 가역적인 경우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염증. 이게 블리칭 치아가 계속 시리다가 시간 지나니까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질 때 있거든요. 이런 게 가역적 치수염이에요. 가역적 치수염? 비가역적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죽어서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느낀 게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건 치과에 가야죠. 치과에. 그러면 이제 차가운 거나 이렇게 뭔가 시린 거를 갑자기 느꼈을 때는 충치보다는 약간 다른 곳으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치경부 마모증이나 두 번째 어떤 습관, 이 악물기나 이갈이처럼 치아에 어떤 트라우마를 주거나, 부정교합도 그럴 수 있어요. 부정교합도 그거 있으시잖아요. 절단교합 있으시잖아요.
앞니가 이렇게 맞물리시잖아요. 네, 저 지금은 그런 치아가 시리게 느낄 때 빈도가 많아요.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치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보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힘을 받거나 너무 센 힘을 받거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치아들이 시린 걸 느끼기가 쉬운 거죠. 그럼 시리다는 게 그러면은 이런 악물기나 가리 같은 경우는 겉면이 이게 계속 쓸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 윗면이 이렇게 돼서 시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사실은 나무가 내보여서 이 통로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잖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충격 그 자체가 내부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이런 경우고요. 그래서 그냥 염증이 내부에 그냥 생기는 거예요. 네. 겉에 그 충격을 줬는데 그 충격 때문에 내부에 염증이 네, 내부에 어떤 가역적인 치수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정상 치아여도 이럴 수 있는데 더 예민한 치아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온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겉옷을 똑같이 벗었는데 한 사람은 벌벌 떨고 있고 한 사람은 그냥 난 시원한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아, 치아도 약간 그런 네. 게 있는 거예요? 치아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수 있는 게 두 번째예요. 그게 이제 가역적 치수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살 같은 거. 그게 이제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한 1, 2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정기 점검을 잘 받으시는 분들의 하나는 거예요. 네. 내가 막 평생 치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1, 2주 지켜봐야지 이러시면은 이제 충치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겠고 2번의 경우가 1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에나멜층이 없잖아요. 네.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또 여기가 노출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에나멜층이 없는 구간이 노출되는. 네, 에나멜층이 없는 구간이 노출돼서 시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 자세히 얘기해요? 얘기해 주시면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봐. 자, 또 더 깊은 얘기를 원하셔서 타입이 있어요. 타입이요? 타입이 있는데 뿌리 안에 여기 백악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백악관 할 때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얇은 층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백악질이 있으면은 여기 통로가 있어도 뭔가 커버되는 조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백악질이 한 여기쯤에서 끝나요. 예를 들어서 에나멜은 여기다가 칠게요. 그러면 여기가 어때요? 백악질도 아니고 에나멜도 아닌 노출이 된 노출이 된 상아질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끝이 딱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서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염증을 받거나 뭔가 뭐 힘을 많이 받거나 그러면은 이 몸이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노출된 분들은 시리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안 시린 분들은 있어요. 안 시린 분들은 백악질도 여기까지 있고 에나멜도 여기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게 에나멜과 백악질 사이에 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안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노출돼도 무덤덤해요. 아니면 백악질이 깎여나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치료에 있어서 좀 과도한 힘으로 잇몸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긁혀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상아질이 그냥 벗겨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은 곳이니까 우리 스케일링 할 때 여기가 벗겨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은 여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스케일러가. 네.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내는 행위는 사실은 크게 있지 않을 건데 우리가 남 탓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 먼저 생각해요. 이걸 1번 스케일링 잘못했어 나는 이거부터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 4번 5번 정도 있어야 될 목록인 거예요. 1번은 내 치아 자체에 어떤 문제, 내 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뭐 충치는 괜찮았나 이런 것부터 따져보고 나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치료는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사실 치료법이 좀 궁금하긴 한데 치료법은 기본적으로 원인에 맞춰서 하시되 원인을 먼저 순차적으로 제거해 본 다음에 그래도 시린 치아만 선택적으로 레진 치료나 GI라는 치료가 있어요. 어쨌든 노출된 부분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공 재료로 노출된 부분을 딱 막아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 이게 막 덕지덕지 다 치료해버리면 이 몸에 오히려 안 좋거든요. 네. 원인 제거가 먼저고 손상받은 거를 치료하는 게 두 번째라고 보시는 게 이 많이 시려서 힘드신 분들한테 어떤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시린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보다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내 상태는 어땠는지, 혹시 시린 증상이 1, 2주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주치의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한 번도 검진 받아보신 적이 없다 라고 하면은 충치나 다른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엑스레이 촬영을 동반한 치과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